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폭염 속에 원래 이 시골대 특강이 언제 하던 거냐면 9월 달 말쯤에 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땡긴 거니까 좀 약간 진도를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진도 빡시게 나갈 거거든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휴가는 잘 갔다 오신 거죠? 못했던 공부 좀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책 교재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맨 첫 장 넘기면 여기 막 점 찍어놓고 뽀뽀하고 이러지 마세요. 작년 4월달에 찍은 건데 지금 돼지가 돼가지고, 예. 거기 컨텐츠라고 나올 거예요. 컨텐츠라고 보이세요? 컨텐츠 보시면 그게 잘 나오는 테마 위주로만 일단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테마 위주로 정리해 놓은 건데, 국토개입법에서 테마 몇 개 나와 있어요? 30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12개, 그리고 13개, 그 정비법에 15개, 건축법까지 해서 뒤에 넘기시면, 파트 6의 농지법 있죠? 그 농지법에 거기 10번까지가 오늘 진도고, 비교특강은 그 부록으로 제가 빼려다 그냥 넣어놨으니까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비교해 놓은 거니까 공부할 때 도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랜드3 들어가면은 랜드3 사이트에 아마 올라져 있을 거예요. 동영상 촬영돼 있을 거니까 좀 보시고, 거기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거 이론 특강 이제 첫 장 딱 넘기면 페이지 땡땡 0페이지 그 8페이지부터 나올 거예요. 페이지는 왼쪽에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드에 있어요. 네. 찾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죠? 우리 학원에 처음 오신 분 있죠? 저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아니, 너는 처음 봤다. 아니, 동영상으로는 봤던 거 빼고, 그냥, 나는 그냥 너 이름만 듣고 왔다. 있으세요? 없죠? 다 수업 진도 따라오셨던 분들이죠? 진도를 안 따라오셨던 분들은 거기 제 약어 정리라고 써놓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8페이지 맨 위에 약어 정리라고 보이세요? 약어 정리 거기 그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계속 쓸 건데, 또 다른 교수님들은 특광, 특특 시장 운수라고 안 하고 그냥 시장 운수 등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쓰는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운수 줄임말이다 그 뜻입니다. 그 밑에 그 특도는 특별자치도지사 말하는 거고, 정출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말하는 거고, 대장 그러면은 뭐 대도시 시장 줄인 거 알죠? 그래서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썼던 말인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앞에다가 아예 써놨으니까 중간에 제가 약자 쓰면 저기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국 테마 거기 1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험 보면 그 시험을 10월 며칠이지 우리? 27일 날 딱 시험장 가면 1차를 일단 볼 거 아니에요? 1차 보고 나서 이제 1시간인가 쉴 거야. 점심 먹나? 중간에 점심 먹죠. 뭐 시험 안 봐봤으니까 모르죠. 예. 근데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1번부터 40번,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이에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해롱해롱 할 때쯤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일날만큼은 점심 식사하지 마시고 뭐 샌드위치나 뭐 어떤 초콜릿 같은 거 있죠. 그 있잖아. 뭐 파워 드링크 뭐 이런 거 있잖아. 바카스 한 10개 이런 거 먹어요. 예. 차라리 그런 거 하나 딱 먹고 정신 바짝 차린 상태에서 가야지. 이게 막 그 식사를 거하게 하시면 거기 안에서 막 졸릴 거야. 그때 제일 막 이렇게 힘들 때이기 때문에 식사하지 마시고, 제일 힘든 시간대에 힘든 과목 보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은 내가 이제 모의고사 때 연습을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8월, 9월, 10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직접 시간대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풀어봐야 돼. 예. 그럼 내가 진짜 적응이 좀 된 상태에서 하면 금방금방 되니까 그런 거 꼭 알고 계시고, 나는 죽어도 찍어도 맞는다는 자신감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놨는데, 나는 찍어도 맞는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난 하느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실 거다라고 자신감 있고 찍어야 돼. 근데 3번 찍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다시 2번 바꿨다. 또 틀려요, 그거. 한번 처음에 찍은 게 맞아. 그러니까 바꾸지 마세요. 하느님 저 아니면 붙을 사람 없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나 아니면 붙을 사람 없다는 생각, 자신감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국태는 전체적인 걸 줄인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요약집 한 바퀴를 안 돈 상태에서 들으면
빨리빨리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진도 빨리 나갈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자, 갑니다. 테마 1번부터 갑니다. 행정계획 관련 출제 가능한 예상 지문에서 행정계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더 많이 나와요. 예.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대상 지역이 도시잖아, 도시. 도시면 어디? 특광, 특특, 시군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당연히 수립을 하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가면 안 놔둔다고 했어요, 내가. 예. 얘는 언니라고 그랬잖아, 언니. 예. 언니. 누구만? 오빠 말고 언니라고 그랬잖아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는데 국장은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못 하는데 시험장 가면 자꾸 걔가 짤 수 있다라는 식으로 꼬시기 때문에 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에 국장은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거기 1번 이거 잘 나옵니다. 우리 행정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어느 파트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럼 얘는 구체적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의 상세 정도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사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가 좀 높은 지역, 토지용 특성상 빨리 개발해야 될 지역, 주변 환경상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지역들이 있으면 걔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순차적으로 이게 하는 게 맞아? 평등하게 하는 게 맞아? 순차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꼬시면 안 돼. 차등화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꼬셔요, 맨날. 그래서 차등화 위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원칙이. 근데 시간이 없어서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시 위반할 수 있다 해야 한대. 얘는 동시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이 맨 밑에 기억해 둘 거라고 써 있죠. 기억해 둘 거 맨 밑으로 가면 박스 하나 있을 거야. 그 박스 보시면 거기 차등화 위반 하여야라고 돼 있고 동시 위반 뭐예요? 할 수 있다.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 무효예요.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거야? 아니면 취소 변경해야 돼? 요게 이제 판례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 무효는 아니고 그 내용의 틀린 부분만 발췌해서 취소 변경하는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시험 지문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 무효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 변경에 사용이 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거 시험에서 좀 언급하는 거 밑에 우리가 국가계획 짤 때 전국 대상으로 짜는 걸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고? 국가계획. 도시마다 짜는 계획, 도시 한 개마다 짜는 계획을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지는 거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짜져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짜져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이에요. 그럼 당연히 도시군 계획은 어느 계획에 부합돼야 돼? 그럼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 무효 아니죠? 취소 변경에 사유되는 건데 요거 중간에 그러면 타당성 잃었으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여한다 했으니까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는 건 무슨 계획하고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이 타당성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입법예고가 돼놓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2번부터 볼까? 위로 올라가 보세요. 맨 위로 올라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을 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내면 무조건 지정권자 나올 거예요. 그 현관편에 국장하고 누구예요? 도지사. 국장하고 도지사. 듣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어디서 짜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에서 짜는 계획입니다. 그럼 그 계획을 뭐라 부르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번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고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근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한다고 입법 예고 나왔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냥 없는 걸로 기억하셔야 돼. 중간에 바뀌거나 하면 제가 말씀을 마지막 강의할 때 얘기하거나 뭐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는 구청장이 수리권자에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따 내가 정리할 건데 1번부터 7번이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고 좀 이따가 내가 그림을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4번에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구분돼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뭐는 포함되지 않아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뭐 구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냈던 거니까 옛날 나왔던 질문, 바른 질문이에요. 5번. 도시군계획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게 이제 간평사에서는 2번이나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아직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짜요? 그럼 어디? 도시가 어디? 특, 광, 특, 시군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만약에 얘네가 개발할 거다 보존할 거다 짜놨는데 다른 법에 와가지고 걔를 틀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도시마다 짜놓은 도시군 계획에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할 때는 걔가 뭐가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 다른 법률이란 표현 나오면 다른 법률에서 개발할 때는 뭐에 부합돼야 된다? 도시군 계획에. 그게 CF에 있는 거야. 1. 도시군 계획은 앞으로 어떤 특정한 뭐 택지개발 촉진법, 무슨 법, 기타 다른 법률의 이용 개발의 기본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나눠지죠. 그럼 관리지역은 보존할 땅인데 약간 개발 허용되는 땅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 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도시군 계획 정한 목적이 안 맞으면 택지개발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법에서 개발을 하려면 뭐에 맞아야 된다? 도시군 계획에.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방향 지시하는 거죠?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중에? 기본 계획이 방향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법률에서 부분별 계획을 짜는 거야. 특정한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별 계획을 짤 때는 부분별 계획은 어느 계획이 방향 주시는 건데? 그럼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기본 계획에. 그래서 거기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분별 계획이 기본이 된다는데 이걸 시험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부분별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거기 따라해봐. 도시군 기본 계획. 부분별 계획. 부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 부합돼야 되는 거야. 기억해야 돼. 부분별 계획은 뭐예요? 기본 계획이 부합돼야 되는. 나중에 가면 도시군 계획이 부합되라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한다. 그럼 뭐에 맞아야 되고? 도시군 계획에. 부분별 계획 짠다. 그럼 무슨 계획에? 기본 계획에. 그거 바꿔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6번. 이것도 나왔는데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은 국토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말한다. 무슨 계획을 다 포함했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근데 기본계획은 포함하되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전국 대상으로 짜는 국가계획은 무슨 계획을 다 포함해야 돼?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 포함된 계획인데 둘이 상충하면 누가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국가계획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고? 국가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고? 그 시험에서 7번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등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세요. 국가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즉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아마 시험 문장 가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볼 거예요. 꼭. 그 다음에 기억해 둘 거고 아까 키지문에 차등화 위반 뭐라고 그랬죠? 하회한다. 동시 위반 할 수 있다.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무효 아니고 취소 변경 사유 되는 건데 고개 들어보실래요?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하겠대. 그럼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다른 법률에서 개발을 하겠대요. 이용하겠대.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도시군 계획. 거기.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 개발은 도시군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해당 다른 법률의 부분별 계획은 뭐해?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계획 관련돼서 가능한 질문이고 테마 2번 가보세요. 공람하고 공청회 가끔가다 물어볼 때 이제 외워야 될 거 공청회는 들어보는 거고 공람은 보여주는 거죠.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서 와서 보세요라고 뭐 해야 돼? 공람. 나랑 관련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 들어본다 해서 뭐해? 공청회. 그래서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공고하고 뭐해? 공람. 의견 청취하는데 거기 공람 밑에다가 14일 이상 써놓으시고 숫자도 다 외워버리셔야 돼. 앞으로 공법에서 공람기간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옆에다가 조그맣게 쓰는 거야.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걔 빼고는 숫자 나올 게 없어요. 공람 나오면 다 며칠 이상이다.
14일 이상. 근데 무슨 계획하고?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은 며칠 이상? 30일. 행정계획상 공람기간 그거 빼고는 다 14일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공람기간은? 그 작년 문제였잖아. 14일 이상. 그리고 2번 이것도 자주 나왔어요. 공청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어야 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크면 수계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고 돼 있죠. 이걸 수리권자가 직접 공청회를 개최한다로 나올 거예요. 공청회는 누가 개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수리권자가 뭐 하는 자? 지명하는 밑줄을 지명에다 넣어놓으면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이 보세요. 제가 지금 써놨어요. 그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없죠. 없어서 얘는 공청회가 아니라 뭐예요? 공람을 하는데 공법상 행정계획은 거의 대부분 며칠 이상인데 근데 정비법에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며칠? 30일. 그래서 그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공람 공청회는 낼 거 없어요. 예. 테마 3번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일단 영어로 아까 언니라고 그랬어요? 오빠라고 그랬어요? 언니 누구만 짜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구조만 짜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 밑에 여기 도시군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묶어서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기본적인 정비에 관한 거 개발 모든 거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그래요. 종합계획이니까 나랑 방향 제시하는 거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 승인. 수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기초조사할 때 기초조사 내용 중에 얘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하라고 만들어진 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추가된 거랬죠. 그래서 아마 나올 수 있는 게 수립 절차상 기초조사에 뭐가 추가됐다.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에서 토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 하나 들어갔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하다가 이게 토해버린다 했어요. 토했다. 토가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인데 여기다 환경성 검토 넣을 거예요. 환경성 검토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여기다가 관리처분 토지 적성 평가를 빼고 여기다가 만약에 환경성 검토 집어넣어 버릴 거니까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랑 뭐 재취약성 분석. 그다음에 내부 구속적 계획이란 말은 국가만 구속하고 국민은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이걸? 비구속적 계획이라. 행정쟁송 나랑 관련이 없어서 대상이 되지 않고 실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효로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상은 어디입니까? 그럼 2번에 관할 특광, 특특, 시, 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만 짜긴 짜는데 필요하면 인접한 지역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수는 있다. 단 협의는 하라고 그랬어요. 뭘 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 가능한데 단 협의는 사전에 하의한다는데 시험장 가면 관할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인접한 지역의 일부를 포함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특징이 도시군관리계획인 상위계획이라서 얘가 도시군관리계획이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걸 시험장 가면은 반대로 냈었죠. 그리고 4번에 기간이 옛날에는 뭐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말이 있었다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수립기간은 뭐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말 나오면 튄 거예요. 얘는 그냥 그런 게 없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를 하는데 그게 우리 공법에 5년마다 하는 게 5개가 나와요. 거기 들어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기본, 방침. 그래서 거기 또 쓴다 써놨는데 거기 가로에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기본 방침 몇 년마다? 5년마다. 근데 아직 광역도시계획이 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다음에 5번 지위.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수립하는 그 기본계획은 뭐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부합되지 않으면 누가 우선하고요? 광역. 그래서 타당성부터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거지. 6번 원래는 모든 도시마다 기본계획 짜야 되는 거예요? 짤 수 있는 거예요? 짜야 돼. 짜야 되는데 야 이거 인구도 별로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으면 안 짤 수도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면서 광역시와 경계 같이 아니면서 인구도 얼마? 10만. 그래서 여기 임의적 수립 대상인 시군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마저 얼마?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이미 광역도시계획 짤 때 이번에 기본계획 모두 포함했으면 안 짤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 1번이 더 잘 나오지 2번이 잘 안 나와요. 세 가지 동시 충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준할 때는 누구 항상 나오는데? 국장. 그때 빼고는 기본계획에서는 국장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온이라고 했던 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림에 세 가지 행정계획 비교한 거 있을 거예요. 세 가지 행정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볼게.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짜요? 그럼 항상 무슨 단어 써야 돼? 광역계획권. 이 단어 꼭 써야 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도에 있으면은 누가? 도지사가.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A시하고 B시 이게 두 개 묶어놨을 거야. 묶어놓은 거 보이세요? 네. A시, B시 묶어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인구경제 사회문화 뭐예요? 기초조사. 얘는 비구속이니까 들어본다 해서 뭐예요?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람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수리권자가 뭐 하는 자? 지명하는 자. 공청회는 수개로 구분하여 할 수도 있다. 그거밖에 낼 게 없어요. 그리고 지방에 의견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 지방에 의견 제시 나오면 공법은 다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하는 거야? 30일로 돼 있어요. 근데 정비법만 60일로 돼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의견 제시 나오면 다 며칠로 찍는다. 숫자는 30일. 정비법의 정비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짤 때 그 지방의 의견 제시 기간이 60일로 돼 있어요. 걔만 60일이고 나머지 다 며칠로? 30일. 수리권자 누구예요? 그럼 같은 도면 누가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야 되고? 시장운수가. 시도에 걸쳤으면 그 안에 있는 시도의사가. 시장운수가 짰으면 윗사람이 누군데? 도지사. 시도의사는 윗사람이. 국장. 몇 년 안에 승인청 해라. 3년 안에 승인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때는 누가 직접 짜는 거예요?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짜는데 시장운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짜야 된다 했어요? 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하얀 원칙이고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시장운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같이 짤 수 있고? 도지사. 시도의사 요청하면 국장. 근데 이게 시장운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 승인청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면 국장 승인 얻는 건데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수리권자랑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빼고는 광역도시 낼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승인 신청 들어갔으니까 협의 먼저 한 후에 심의 먼저 한 후에 협의 협심 협의한 후 심의 거치고 나서 승인이 딱 되면 승인한 거 관련서로 뭐 해야 돼? 송부해야지.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된다는데 거기서 낼 수 있는 거는 일단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수리권자. 그다음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가 이제 대상적이 여기 몇 개였었다가 2개 이상이었다가 몇 개로 줄어야 돼 이제 1개. 그러니까 요 A시 도시를 뭐라 불리는 특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비구속이라 얘도 똑같이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와 지방이 똑같아 얘랑. 근데 얘는 여기 아까 두 가지가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토했다고 그랬죠. 토가 뭐예요? 토지 적성평가랑 제시학성무소에 붙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도시 관할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수리 못한다. only 뭐라고 그랬어요? 특광,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승인청 하되 특광 특득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라 어느 분이 안 나오셔요? 국장이 안 나오셔요. 국장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는 둥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고 기준할 때만 국장 나온댔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던 것들 다. 그러니까 이 지문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보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부터 하고 나면 짜증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기억할 거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 관련서로 송부하면 공고열람 30일 이상 시키면 되겠지. 예. 됐고 그 다음에 A시의 방향이 나왔으면 구체적인 집행계획 나와야 되니까 이제 무슨 계획 나와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대상지역 똑같겠죠.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에서 얘는 이제 구체적 들어가야 되니까 기초조사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기초조사할 때 얘는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에다 뭐까지? 환경성 검토가 추가된 거예요. 환경성 검토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뭐 시켜요? 공람 기간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에 의견 제시 나오면 다 며칠? 30일. 의견 제시 다 하고 이방권자가 짤 건데 도시니까 관할하는 누가 짜야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다 나와.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그럼 여기 구청장 빼고 다 짜는 거죠. 맞죠? 얘도 아까 구청장 빼고 다 짜죠. 행정계획 수립권자에 없는 사람 그러면 답이 뭐예요 주로? 구청장이 답인 거예요. 근데 누가 뭐 수립을 한다 했는데 구청장이 모이면 X 해버리세요. 하나 더. 여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 그럼 특광 특등 본인이 하니까 시도의사죠.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어느 분이?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하는데 그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국장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국장. 국장이 하는 경우는 본인이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시가 왔는데 무슨 계획 관련되면? 국가계획. 근데 옛날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국장만 했었잖아요. 지금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결정원자가. 그러니까 시도의사 대장 원칙 예외 국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구단위계 관련됐습니다. 지구단위 관련되면 요거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운수.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무슨 계획만? 지구단위 계획만. 그래서 거기 결정 신청하면 협의 심의한 후에 결정 고시가 딱 되면 이방권자에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된다. 여기 세 가지 중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어디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랑 관련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만.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제한. 입안은 할 수 없으나 제한은 가능한데 몇 가지? 네 가지. 기지, 산지. 단 동의요건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댔잖아요. 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그럼 뭐? 기반인서. 그래서 걔는 얼마 동의 얻어와라. 5분의 4. 토지 등 소유자 면적 5분의 4 동의 없고 나머지는 다 몇 분의 몇? 3분의 2.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기가 뭐였어요? 기반인설, 지가, 지구단위계, 산,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지, 용도지구를 대체해달라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달라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주민 위반 제한 관련된 거는 올해 가능성 있는 겁니다. 네. 됐고,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테마 4번에 10페이지. 네. 분명히 방금 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보세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같은 도면은 누가 지정을 하고 도지사가, 시도면 누가 지정을 하고 국장. 그 안에 있는 애가 짜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 자,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해 줬습니다. 누가 짜야 돼? 시장, 군수가 동시, 둘이 같이 동시, 입안, 수립, 하회한다야 할 수 있다? 하회한다야. 그래서 1번부터 갈게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립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 없어요, 얘는. 누가 원칙이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대상 지역을 일단 찾은 후에 권한자 찾는 거니까 1번에 같은 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누가 튀어나와야 돼? 시정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야. 시도에 걸쳐서 지정했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시정군수가 요청을 했어. 혼자 짜달라고 누구한테? 도지사. 요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수립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됐다 그러면 어느 분이? 국장. 요청이란 말이 없죠. 그럼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을 해야.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누구랑 같이? 도지사. 시도의사는 누구랑 같이? 국장.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이란 말 들어왔으니까. 3년 안에 시장군수가 승인청 안 했어요. 나와. 누가? 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3년 내 시도의사가 승인청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국장이 수립을 해야. 그렇죠. 요청이란 표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해야로 기억하면 문제는 안 틀려요. 됐고, 그 다음에 테마 5번에 여기 지형도면이 옛날에는 되게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누가 이거 그려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누가 승인 얻어요?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 고시하고 나서 뭐 그려줘야 되는데? 지형도면 고시한테 유력 발생한다며. 그럼 지형도면 누가 그려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 했던 사람이 해야 되죠. 기초조사 한 사람이 누군데? 이방권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그리고 예외 국장 도지사가 위반하면 그릴 수도 있어요. 급수 낮은 애가 누구지?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승인청하면 대조했어요. 결정된 내용하고 대조했는데 착오가 없다. 그럼 도지사는 며칠 안에 승인해줘라? 30일. 그것 빼고는 낼 게 없어요, 이게. 봐봐요. 지형도면 작성자 누굽니까? 그러면 네 글자로 위반권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고 국장, 도지사도 직접 위반한 경우엔 작성할 수 있다. 단 우리가 내 땅인지 아닌지 알려면 지형도에다가 지금 봤을 때 내 땅을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표시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결정고시 하는데 요 결정고시가 됐을 때만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럼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효력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정고시 되고 효력이 이미 발생했어. 5일 후에. 2년 안에 그려주라고 그랬는데 2년 안에 안 그리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나올 일이 없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만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시장, 군수, 급수 낮은 대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윗사람은 누구라? 도지사. 그럼 얘 며칠 안에 대조하고 확인해 주겠다. 30일. 자꾸 시험장 가면 국장한테 승인 얻으라고 어떻게 했었어요. 분명히 시장, 군수만 도지사야. 그래서 거기 밑에 3개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그려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입안권자가. 어디에 그려요? 그러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걸 감정평가사에서 지형이 표시된 지적도에 이렇게 놨었어요. 내가 낸 거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난 나올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이 표시된 어디에다가? 지형도에. 이번에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을 표시하여 확인시켜주는 게 지형도면이다. 효력 발생은 언제예요?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즉시야. 맨날 시험장에 다음날 고시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지형도면 결정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그거 하나. 그리고 이 법 이외에 필요한 거는 다 어디로 넘어버렸어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오지선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으로만 어디 한 가지 들어가요. 도시군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거 할 때 나오지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온다. 테마 6번. 도시군관리 입안권자 결정권자 100% 나올 거죠, 이거. 예. 지문으로 100% 나와요, 얘가. 근데 입안권자에는 주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걔를 뭐라고 그러죠? 제한권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시장 군수도 결정하는 사유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게 나올 거는 입안권자보다는 뭐겠네? 결정권자 아니면 제한권자예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가능성 제일 높은 거는 2번하고 뭐야? 3번이에요. 3번은 아직 동의요건을 아직 안 냈기 때문에 동의요건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1번부터 갑니다. 자, 입안권자 누구야? 그러면 도시군관 입안했던 사람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예외가 국장하고 누구예요? 도지사. 누군 없다고 그랬지 아까? 구청장 없다고 그랬죠. 지금 잘 따라오네 이게. 이상하네. 이상한데. 공부하고 온 거야? 휴가 동안? 이게 원래 9월 달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8월 달이라 못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어. 눈빛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이거 이따 6시까지 가야 돼. 이따 쭉 가야 돼. 흐리멍텅해지면 안 돼. 예외적, 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인데 국장이 하는 경우 3가지, 도지사가 위반하는 거 2가지인데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두고 가면 혹시라도 나오면 찍을 수 있으니까. 국가기획 관련되면 어느 분이? 국장이. 광역기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끄러운 용도지역 지어하는 거예요. 국장.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끄러운 거는 도지사. 입안권자가 이게 기준 하면 어느 분이죠? 국장이 정해준 기준에 안 맞게 짜고 있어서 조정 요구했어요. 조정에 응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국장.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그래서 3가지, 2가지 있어요. 됐고 결정권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일단 원칙은 시도 대장이고 국장만 하는 경우를 외워야 된댔죠. 본인이 직접 위반한 경우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는 무슨 게 꼭 써 있어야 돼? 국가계획 연계될 때만 수산이라는 단어 나오면 표현만 뭐로 바뀔 뿐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뀔 뿐이다. 그리고 3번에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사유가 생겼는데 1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누가 해야 된다? 시장군수가. 그리고 2번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도 이거 지구단위 지정하는 거죠. 이것도 결정권자 누구예요?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 됐고 3번 위반 제한권자. 주민은 이해관계자는 위반할 수 없으나 위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용도지역 바꿔달라고 용도지구 바꿔달라고 이거 절대 안 돼요. 용도 이런 거 못하고 기지, 산지.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토지 면적 얼마 동이 얻어라. 현관패 5분의 4.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3분의 2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다.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계획. 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 용도지구를 뭘로 대체해달라고? 지구단위에 대체하려고. 행위자를 대체해달라.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제안했으면 통보해줘야지. 자, A라는 애가 제안했어요. 통보해줘야 되는 거야. 통보 며칠? 45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요거 45일, 30일 최대 얼마예요? 75일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의 통보는 며칠이에요? 1월이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1월이에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 통보는 며칠이면 60일, 연장해서 30일이에요. 이 비교하는 거는 제가 비교 특강에서 정리해놨다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다 뒤에 써 있어요. 비교 특강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혼자 촬영한 거예요. 거기 결과 통보 며칠이에요? 45일. 처리 결과 제한자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안에서 며칠 연장하고 30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 너가 제한했잖아. 그럼 너가 위반에 드는 비용, 위반 결정에 드는 비용 전부 부담시켜야 돼요? 일부 부담시켜야 돼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킬 수 있는, 협의하여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구장에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업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비용 100억 드니까 네가 100억 내라. 이건 아니라고. 여기서는 위반과 결정에 들어간 비용이지 사업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테마 7번. 이거 테마 7번은 이거 오늘 하고 나면, 이거 오늘 7시간 정도 할 건데,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한 4시간 걸릴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보다 보면 한 시간이 될 거야. 그래서 30분 만에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책을 30분 만에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본서 한 바퀴 하는데 2달 했잖아. 그 2달 할 수 있는 걸 줄여 가야지 늘려가는 형태로 갈 수는 없잖아. 그냥 오늘 빨리 보고 집에 가서 한번 또 보고 그냥 몰라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은 그냥 내가 모르는 거 뭔지 알아 잘 들어와.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가 잘 들어오니까 자주 보셔야 돼. 그렇죠? 자, 일단 우리 구속력 있는 게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인데 요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면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사업이 현재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3가지. 그 중에서 요거는 무슨 법에 있고요? 국토기획법에 있고, 얘는 무슨 법에? 도시개발법, 얘는 정비법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특징이 사업하는 사람을 다 뭐라고 불러요? 시행자라고 부르고, 얘네가 작성하는 계획을 다 뭐라 불러요? 실시계획이라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 인가. 특징이에요, 걔가. 근데 얘는 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계획에서 몇 가지 나왔어요? 3가지. 근데 이 3가지 중에 공익사업이니까 니네는 수용 권한 주겠다라고 할 때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으면 사업인정 간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땅값이 급상승하는 적이 어디죠? 도시개발 사업이야. 얘는 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땅값이 급상승하면 실시계획 인가받은 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미리 준다고 그랬죠.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사업인정 받은 걸로 간주한다. 3가지가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 볼까?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전국의 땅에 4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지역 지정되면 여기다가 뭐 해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볼 거예요. 용도지역에다가 뭐 해놨어? 그러면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이 건축 가능하다 건축 제한 해놨어요.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뭐 해놨어요? 규모 제한 해놨어. 그리고 1종 일반주거 몇 층이야? 4층이야. 2종은 중층, 3종은 승수 제한 없죠. 무슨 제한도 해놨어요? 높이 제한도 해놨어. 그럼 이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땅마다 용도지역 정해놓고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 등에 관련된 규제를 해버리는 게 용도 뭐예요? 지역. 이걸로 안 되니까 만들어낸 게 용도 지구. 이걸로도 안 되니까 만들어낸 게 용도 구역. 근데 지역은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빼고는 다 중복 가능합니까? 예. 네. 그럼 이제 지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행위자안이 결정고시가 돼서 지정되는 고시가 딱 나오면 효력 발생한다 했잖아. 용도지역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용도지역 행위자. 국토기획법 시행령. 국토기획법 시행령 있다고 그랬잖아. 단 개별법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농산초 뭐 자수 문해수 했잖아. 근데 원칙부터 기억하고 시작해야지. 용도지구는 어디 있어요? 조례. 용도구역은 개별법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 그 예외에 관련된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다시 얘기할게, 다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틀렸죠? 누구 때문에 틀렸어? 구역 때문에 틀렸죠. 개발지향 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도의사가 지정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데 얘는 다르다고. 그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 돌아왔습니다. 원래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무슨 계획으로 제하는데요? 절차 동일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 절차는 동일한데 지정권자는 이 둘은 같은데 얘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지정되면 행위자는 어디 있냐면 국토기획법, 시행령. 얘는 필요에 따라 했기 때문에 조례. 얘는 각각의 개별법들이 있어서 개별법으로 하겠다. 근데 특례가 있대. 여기서 나온 게 테마 7번이에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하고 내가 물어볼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해야 된다. 어? 혹시 용도 지역 지정 특례라고 들어봤어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지역과 동일하면 왠지 아까지 이웃지역과 매립 목적이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거로 본다. 근데 용도 지구는 그게 없어요. 반드시 지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그 표가 테마 7번이 그거예요.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보시면 다 파란색, 그 초록 색깔로 무슨 계획으로 지정합니까?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 똑같죠. 지정 절차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용도 지역은 특례가 있었어. 도시군 관리 절차 안 거치고 지정되는 특례가 있었는데 용도 지구랑 용도 구역은 특례 없음 써 있죠. 뭐 용도 지구, 뭐 고도 지구로 본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그게 다른 거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의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별표 2번에서 22번에 따로 규제하는데 야, 농공단지는 다 필요 없어. 산계법에서 따로 하겠다. 농림지역 안에 지정이 돼버리면 농업지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있었죠.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란 특례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도시군 계획, 뭘로 정해? 조례로 하되 개별 규정이 있어서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방화지구 재료는 건축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칠학지구 중에서 조심할 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칠학이 집단. 그래서 집단 칠학은 개특법, 자연 칠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요것 빼고는 다 조례다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리고 용도구역은 다 각각 개별법이 있어요. 지금 이게 된 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해볼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보세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르되 용도 지역의 경우는 도시군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되거나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따르되 개별법 적용하는 게 있다. 농공단지는 산계법,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자연환경보존자 자수문해소. 용도지구는 지정이 되면 조례 행위자를 받되 각각 4가지의 개별 규정이 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개시수도이면 다 각각 개별법. 그리고 요 용도지역하고 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데 나머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 관련돼서 끝난 거예요. 예. 근데 지정됐을 때 19태 거기 8번 봐보세요. 일단 아파트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만 제가 빼본 거예요. 아파트가 설치 금지되는 지역 그러면 유전 1, 녹간농자 1 그랬었잖아. 유가 뭐였죠?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간농자.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라 안 되고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라서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2종 전용이랑 2종 일반이랑 3종 일반 준주거는 가능한 거네. 그럼 주로 답이 뭐였어요? 준주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준공업. 이 주로 이제 가능한 지역 골라라. 그럼 얘네가 답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시험에 이미 준주거가 재작년 5년 전에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1 안 되니까 2나 3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위락시설 성취. 위락은 어느 지역만 들어가라 그랬죠? 상업지역만. 단 주의할 게 숙박시설은 상업도 허용이 되되
계좌준도 가능하댔죠. 계획관리, 자연녹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이 더 돼서 숙박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안 되는 지역을 찾으세요. 그럼 답이 주로 주거 지역이 답이 나와요. 주로 준주거가 주로 답이 나와요. 준공업은 되는데 준주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밑에 위 행위자는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 2번에서 22번까지인데 그 우리가 다 못 외우니까 개별법 적용 그런 거 아까 몇 가지 외우세요? 3가지. 그게 테마 9번이에요. 테마 9번 가시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서 원칙은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있는데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농공단지 지정되면 무조건 무슨 법이에요? 농공단지 지정되면 산개법, 산개법이에요. 산개법이고 거기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농림지역 중이라는 단어예요. 관리지역 안에서예요? 농림지역 안에서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에서 농산초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 안에? 농림지역 안에.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5가지 자수, 문해수.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 수산자원관리법인데 시험장 가면은 뭘 틀리게 하냐? 얘 단어 틀리게 한 적도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그냥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농산초. 자 나왔을 때 자수문해수예요. 밑에 참고 보세요. 농림지역에 자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 지정했어. 그럼 얘 무슨 법 받아요? 수도법 안 받아. 왜 안 받아? 농림지역 안에 있는 건 아니다 했잖아. 자연환경 보존지역일 때 수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국토개혁법 받아 얘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느 용도지역에 지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수도법을 받는 거예요. 즉 띠리리 무슨 지역인지 안을 살핀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농산초만 외우고 자수문해수만 외우니까 틀리는 거예요. 농 나오면 농산초고 자 나와야 자수문해수인데 자가 뭔지를 찾지 않고 풀면 안 보여요. 제 말 이해된 거죠? 그래서 그거 테마 뒤 넘기면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이거 자 여기 농공단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뭐라 불러요? 산개법인데 시험장 가면 일반 산업단지는 산개법 이렇게 나왔었어요. 일반 산업단지 아니고 무슨 단지만? 그래서 농공단지만 산개법이니까 요거 현관표에 해놔야지. 산개법 해야지. 이게 칼라가 아니라 2도라 산개법을 했는데 지워버렸더라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농림지역 안에 뭐예요? 농, 산, 초.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있는 자수, 문해수. 그래서 농 나왔을 때 농산초, 자 나오면 자수문해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를 했는데 위반을 했어요. 위반하면 벌칙 나와야 되죠. 여기 잠깐 보실래? 3년 3천 있고 2년 2천 있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었는데 일단 제일 규제 센 게 뭐네? 3년 3천이에요. 3년 3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제일 센 거 개발행위 허가 위반이랑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뭐할 때 위반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벌칙이 가장 강한 놈을 골라라 이거 많이 나오거든. 개발행위 허가 위반 아니면 뭐예요? 시가와요. 모르겠으면 다 몇 년 몇 차? 2년 차. 그리고 여기 쓱 몽둥이. 남의 땅에 통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할 때 몰래 쓱 들어갔거나 또는 공동구를 예를 들어서 설치 비용을 납부 안 했던 자가 공동구를 사용하는데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몰래 쓱 집어넣거나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통지했으면 문 열어줘야 돼요. 몽둥이로 때려야 돼. 열어줘야 돼. 수익을 위반하면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쓱 몽둥이. 허위로 보고했거나 신고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 기억해. 대부분 몇 년 몇 천이라고 그랬지? 2년 2천이에요. 그러니까 2년 2천 외우지 마시고 3년 3천을 꼭 외워두셔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위반, 개발행위 허가 위반. 그래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수인 후 아까 몽둥이로 때리면 안 되죠.
공동구 무단으로 쓱 점용했거나 타인 토지 무단으로 침입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쓱 멍둥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허위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징역을 때릴 수는 없잖아. 신고 안 했다고 징역은 아니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하고 뭐 신고. 혹시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천재지변 응급 복구일 때는 일단 하시고 1월 안에 뭐 하랬어요? 그게 500만 원 과태료라고. 가로에. 개발행위 응급복구 1월 내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허위 보고 신고 500. 그 다음에 테마 11번. 테마 11번이 이게 용도지역 지정할 때 우리나라 용도지역 지정하면 도간농자 중에서 지정을 못한 적이 있을 수 있댔죠. 미지정된 지역 가장 센 놈 가야 되죠. 센 놈. 센 놈이 어디? 자연환경. 그럼 관리지역의 보생개인데 미세분된 거예요. 가장 센 놈. 보정관리. 주상공독 세분 못했어요. 미세분했어. 그럼 가장 센 놈? 녹지 중에 보존녹지. 얘네 전부 다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그래서 20, 80 받는다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1. 미지정된 지역은 자, 지정이 안 됐잖아요. 어디 가야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므로 건폐율이 얼마에? 20. 용적률이 80 적용을 받는다. 도시지역이 미세분되면 무슨 녹지고? 보존녹지고. 관리지역이 미세분되면 보존관리인데 용도지역 미정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건 지문에 맨날 나왔던 지문이에요. 단독 문제로 낸 적도 있고 뭐 용도지역 나오면 맨날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지. 그 위로 올라가면 2번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일단 면적을 준 다음에 최대 건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최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 나왔었는데 A가 가진 땅이 현재 200제곱미터래요.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세분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최대 건축 면적은 이렇게 나왔어요. 최대 건축 면적 얼마예요? 40제곱미터죠. 40제곱미터지. 제가 뭐 하는 거냐면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잖아요. 그럼 무슨 녹지로 따라가겠네? 보존녹지 건폐율이. 그럼 이 2는 40제곱미터라고. 그럼 용적률은 얼마겠네? 사실 그럼 최대 연면적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최대 연면적은 28에 16, 160제곱미터니까 40하고 160 써 있는 거 2번에 있으면 얘 또 그냥 치는 거예요. 얘 얼마 줄지 모르니까 저는 200으로 얘를 한 거고 500으로 줘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 뭐 세분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건폐율 용적을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존자 들어간 건 다 20, 80이니까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방금 전에 본 그림이고 그 테마 12번으로 가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이거 아직까지 못 외웠다.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 아직까지 못 외웠으면 진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같은데 높이 제한을 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게 뭐로 하는 거죠? 용적률. 용적률을 줄이면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뭐예요? 용적률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고개 들어보세요. 나 이거 안 쓸 거거든요, 이제. 예. 우리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잖아, 내가. 예. 불러요. 도, 관, 농, 자. 도시적이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이 전, 일, 준, 중, 일, 유, 근.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건폐율부터 할게요. 5, 5, 6, 6, 5, 7, 9, 8, 8, 7, 7, 7, 7. 나머지 20. 계획관리만. 다시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에서 210 빠지죠?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 80.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만 100. 근데 하한선을 처음 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봐봐요. 일종의 용적률이 100이죠.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100이에요. 그 50에서 100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조례가 5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하라는 뜻이야.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서울은 80이다. 그럼 지방의회에서 80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5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잘 안 나지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건폐율이 5566578777222242 저랑 같이 했으면 이거 우리 외우겠지만 이 책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책만 산 사람들이 이메일로 뭐 질문이 와. 556657이 뭐냐 나보러. 거기서 내가 강의를 해줄 수는 없잖아. 이메일로 온다니까요. 그 밴드로도 질문 오고 채팅으로도 오고. 대충 보면 그래도 공부했으면 아 이거 약자 썼구나 이렇게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이걸 외우는 거. 손가락을 들으세요. 원소 왼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요즘을 봐보세요. 100부터 50씩 4번 더 하면 되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적 5글자 500. 1500에서 얼마씩? 200. 1500, 1300, 1100, 900. 300, 300, 400. 이하 80인데 생록, 잔혹, 계획관리만 100이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나온 거 하나 봐보세요. 처음으로 하한선 물어봤었던 거랑 또 나오면 요 자식이에요. 왜? 간평사 문제지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었거든. 나오면 요 자식이야.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거 치콕대에서 옛날 문제도 똑같이 나왔다고. 똑같은 문제야 이게. 거기 국토개혁 법령상 관리지역인 A 지역은 아직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관리지역인데 세부 용도로 안 지정됐다. 보생개. 보생개죠. 보생개면은 어느 지역 따라요? 미세분이면? 고정관리. 얘 용적률이 얼마죠? 용적률. 80이잖아. 근데 하한선 50에서 80 항상. 그럼 50에서 80 찾으라는 얘기예요. 50에서 80 어딨어? 80만 외운 사람은 1, 2, 3 중에서 하나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80이잖아요. 1, 2, 3이. 계획관리만 100인 건 다 알잖아요. 돌아왔어. 거기 2013년도 매돌 문제로 돼 있어요. 6월 30일 문제 지금 몇 년? 5년 됐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가장 센 놈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고. 미지정 미세분 있죠. 미지정 미세분 된 놈은 아까 어느 지역 따라 안 됐어요? 가장 센 놈 따라가. 보존자 들어가는 놈. 다 용적률이 얼마죠? 80인데 하한선이 얼마에서? 50에서 80. 그거 하나만. 오빠로 기억해. 오빠. 50에서 얼마? 80. 그래서 처음으로 하한선 출제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참고로 그거 두시면 됩니다. 이제 용도지역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기반인사 관련된 거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